안녕하세요. 2강 직업의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산후관리사의 역할,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관리사의 자격, 근무 환경, 전망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산후관리사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산후관리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 근무 환경, 그리고 전망과 취업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출산을 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관리사의 그림입니다. 산후관리사의 표정을 보면 밝은 표정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한 가정에 방문하게 되는 산후관리사는 가정에 희망과 위로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돌봄은 산모의 회복을 줄 수 있고요. 또 신생아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겠죠. 가족의 안정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산후관리사가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포스트파덤 둘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서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정서적 지지를 한다 해서 정서 모임을 중요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서 회복과 육아 지침을 알려주고 또 산모의 생활 적응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포스트네이탈 소프트워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엄마와 아기의 손발이 되어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가사보조, 산후회복식단, 수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6주에서 3개월 기간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다른 점은 미국은 산모의 정서적 지지를 중요시하고요. 캐나다는 손발이 되어 전반적 생활을 지원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위웨이스라고 합니다. 전통식 산후조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식단과 신생아 돌봄, 가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상국 케어라고 하고요. 조산사 중심 산후 케어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의료 지식을 포함한 전문 인력이 케어를 하는 점입니다. 수요, 산모의 우울, 신체 회복을 지자체 지원으로 무료와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크라인조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정부 주도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모 회복, 신생아 돌봄, 또 가족 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후관리사는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 핵가족화되며 여성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이로 인해 이러한 직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통 산후조리가 약화되고요.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지자체의 지원으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바우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소득, 자녀 수, 출산 형태에 따라 신청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및 온라인 포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산후관리사의 주요 역할입니다. 산모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적인 부분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선호에 따라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분만을 하신 분을 좌욕을 하고 또 전몽살이 오지 않도록 유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수면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신생아를 돌보면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이러한 짧게 시간이 날 때마다 안정을 취하며 수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자기 감정 조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지지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중심입니다. 신생아 중심으로는 목욕, 기저귀, 수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 관찰, 또 응급 상황, 대응 방법, 또 수면 교육, 또 마지막으로 의료 정리, 그래서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업무입니다. 산모와 아가 방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또 세탁, 정리정돈, 가사활동 보조, 또 육아 정보 제공,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후관리사의 기본 교육사항입니다. 먼저 산모의 건강관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모의 산후 생리 변화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산모는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케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산후 회복을 위한 식단 구성 및 영양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위생관리, 자육과 유방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 정서 불안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살펴보시고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시고 또 산후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또 연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돌봄 교육입니다. 신생아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생리적인 발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목욕, 기저귀 갈기, 의료관리, 실습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수유 방법은 모유, 분유가 있고요. 이러한 수유 방법에 따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생아 이상 증상 관찰이 되시면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방법도 잘 숙지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인 경우 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를 하고 나서 아이가 다른 신체 부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돼야겠죠. 또한 이유 없이 웁니다. 배에 가스가 차서 배앓이를 할 경우 안정적으로 직선으로 앉거나 그리고 앉아서 등을 쓰다듬으며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초 응급처치 및 감염 예방입니다. 응급처치는 기도 폐쇄, 열관리, 발열시 대처입니다. 이러한 응급처치 방법은 심폐소생술도 있지만 적절한 열관리, 발열시, 약을 통해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신생아 산모대상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손 씻기입니다. 특히 신생아를 돌보는 선생님들께서는 손 씻기를 습관처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구 소독은 열로 인해서 끓이면서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항상 청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및 생활 지원입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가정 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바닥을 쓸고 닦는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런 환경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모식 준비 방법 및 간단한 식단 예시입니다. 산모가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또 그 음식에서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식단을 같이 짜서 이렇게 식단을 잘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빨래, 분리수거 등 실질적인 가사 보조를 통해 원활하게 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 및 의사소통입니다. 산모와의 공감적 소통 기술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소통 기술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대화법, 또 가족과의 관계 조율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관리사의 직업윤리 및 역할 이해입니다. 산후관리사는 업무 범위 안에 한계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산모와 소통하여서, 가정과 소통하여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직무 태도가 있습니다. 산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발설하거나 산모의 가정에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막 드러내게 캐묻거나 이러한 행동들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 있습니다. 산모가 불편한 사항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예절과 에티켓을 지켜서 산모와 신생아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형태입니다. 가정 방문형, 상주형, 그리고 출퇴근형 이러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가정 방문형입니다. 8시간 근무도 있고요. 24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주형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요. 또 출퇴근은 시간에 제약 없이 3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4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오전, 오후 출퇴근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비상주형으로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고요. 주 5일에서 6일 정도 일반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입주형은 24시간 체류해서 식사 및 휴식 시간이 보장되며 근무 시간은 계약 내용과 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 장소는 산모의 자택이 되겠죠. 또 산후조리원 출산 직후 바로 연결을 해서 한 주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주택, 아파트, 그런 단독주택 근무하게 되고요. 또 위생과 안전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에요. 청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입니다. 평균 이제 1급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그런 급여가 있고요. 또 정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일정 금액은 바우처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산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 파견 업체를 통한 계획 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직무 환경의 특성입니다. 신체 활동은 아이 돌봄을 하게 되고요. 또 가사 활동을 좀 요구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 노동인데요. 산후 우울증과 호르몬의 변화로 산모가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감정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 공감 능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직업을 할 때는 산모를 공감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는 산모 및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위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요. 손 씻기와 기본 위생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씻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관련 사이트입니다. 먼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준과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전자바우처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모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자부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는데요. 여기는 전국가 지역에 설치된 재취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산후관리사 도우미를 양성교육과정이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관련 사이트입니다. 먼저 고용24 이곳에서도 도우미를 구인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취업 포털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인데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 채용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산후관리사 교육 및 지역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 사람인에서도 민간 산후도우미
그 공고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고를 보시고 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잡코리아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보시고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돌봄 플러스 이런 돌봄 인력 구인 구직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시고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케어 매니저라고 사이트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산후도우미 채용 정보를 보시고 채용 정보에 맞는 나한테 맞는 그런 일자리를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가 생기면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보원에서 이용하는 그 서비스도 정부 지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확대가 된다는 점도 향후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재취업 및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기여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산모의 정신건강 및 정서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서 또 이런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 전문 직업군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돌본다라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가정에 좀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향후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관리사의 정리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며 핵가족화 되며 이러한 산후관리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등장 배경 그리고 제도적 기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또 기반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무 환경 및 조건,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그런 근무에 대한 시간적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요 국가별 산후관리 시스템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나라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주요 국가별 산후관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후관리사의 직업의 향후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화된 그러한 산후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증대되며 산후관리사의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돌보았지만 현재는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는 그런 수요가 증대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문화된 기관들이 많아지고 교육도 많아져서 향후 전망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